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마켓 로드맵을 책임져 주실 분이죠.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오늘자 좀 방산 관련주들 관심이 쏠렸습니다. 뭐 약세도 있고 강세도 있었지만 특히나 휴니드가 약세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장 방산주에 대한 핵심 이슈와 관련주의 흐름들 살펴봐 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뭐 특징주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조금 살펴보면요. 방산주들의 움직임들이 시장 지수 대비해서는 좀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의 핵 위협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혼재가 되어 있는 시장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이 안 됐는데 계속 겹겹이 악재만 쌓여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또 러우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방산 관련주의 강세 흐름들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북한은 글쎄요, 한미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강화됨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협상 주도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 핵밖에는 없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11월 8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걸 앞두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 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직접적으로 지도했다라는 보도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정말로 이 핵을 단순히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정말로 적극적인 공격 용도로 이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휴니드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시장 대비해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군사, 어떤 전술 통신, 그리고 전술 시스템 사업 부문에서 방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시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작다 보니까 조금 테마성으로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종목들은 시장의 여파를 조금 피하지는 못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방산주 물론 좋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시장이 먼저 돌아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방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와 또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북한의 핵 위험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압박 강화에 따른 협상 주도권을 좀 잡기 위한 모습이라는 해석해 주셨습니다. 한편 지난 9월이죠. 증권가는 이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방산주 목표 주가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방산 관련주의 주가를 판가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현 시점에서는 접근이 앞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시장을 좀 돌아가야 할 수 있다라고 해 주셨지만 좀 현 시점 접근 유연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내용하고 업황을 봤을 때는 전부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K방산의 위험이 예전과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어서 유럽향 대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로 수출 이런 것들은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순위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럽권의 이런 선진국 쪽으로의 무기 수출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K방산을 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라는 것들이 가장 최근에 큰 변화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은 정말로 극악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좀 주요하게 보는 장기 지표가 120월선이에요. 이런 지점들을 금융위기라던가 어떤 코로나 때에는 이제 올라간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한 1,800대까지 빠졌었고요.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항상 상승의 끝에서 반전을 했을 때 반전의 끝은 120월선의 지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달에 장대 음봉으로 지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려올 때는 지지선이 강력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한번 밑으로 뚫리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저항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120월선이 위치해 있는 코스피 2240까지 지수를 끌어올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지점에 윗꼬리를 달고 쭉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의 면면, 내용, 모멘텀, 실적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은 시장에서 밸류 자체를 무시하고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거기다 러우 사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북한의 핵 리스크까지 정말로 리스크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사이에서 밸류,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방산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기업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보수적인 운용만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제대로 우리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120월선을 제대로 돌파해주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도 그리고 지속성 있는 매수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사전에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방산의 업황과 기업에 대한 모멘텀, 내용들, 실적까지 모두 좋은 상황이지만 현재 글로벌 악재 정말 극악으로 잔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외인과 기관의 물량이 돌아서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과거에 내수주라는 꼬리표가 붙었었던 이 방산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대규모 수출 소식이 나타나면서 수출주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개인 기업의 실적과 향방 어떻게 좀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개개의 기업과 업황은 굉장히 좋아요. 수출이 일단은 대규모로 일어났고요. 이 숫자가 얼만큼 크게 나온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만입니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체결된 수출 계약의 규모가 지난 16년이죠.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체결했던 수주 계약의 규모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7개월 만에 지난 6년치를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만큼 엄청난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팩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약이 과연 단기간에 그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K방산에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유럽이라던가 미국 같은 선진국 이런 쪽에 무기 수출을 한다는 거는 꿈도 못 꾸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러우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다른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무기들, 자국에 있는 무기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자국은 텅텅 비겠죠. 거기에 남아도는 무기들이었는데 그게 비어버리니까 이제 곳간을 채워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무기를 계속 수주를 하면서 채워 넣어야 될 텐데 미국이라던가 이런 기존의 전통 강자들이죠. 무기 쪽에서 5대 강국으로 불리웠던 나라들에게 수주를 넣어보니까 지금 안 됩니다. 조금 기다려. 이거 지금 못 줘. 돈 더 갖고 와. 이런 식으로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안을 찾아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우리 K방산의 경쟁력이 부각이 된 거였죠. 납기도 빠르고 가성비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최근에는 환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수출 효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최근 K방산 관련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좀 좋은 수출 실적과 폴란드의 역대 최대 방산 규모 또 업적을 이뤄내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가 하면 현재 북미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K방산의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이죠. 미국의 이 K방산 진출이 확대될 경우에 관련주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로 좀 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국내 중소방산기업 역시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맞아요. 눈여겨볼 방산 중소형주 최근 주가 흐름 어떤지 살펴봐 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미국이라고 하면은 세계 최대 방산 국가입니다. 그 수출 규모로 봤을 때 형성하고 있는 시장 규모가 500조 원이에요, 연간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여기에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출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겠죠. 물론 유럽이나 다른 일본 이런 쪽들도 작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압도하는 시장이 결국에는 미국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미국 쪽에서 우리가 유럽에 대규모로 수출한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정말로 무기가 많이 필요해서 우리에게까지 손길을 뻗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엄청난 시장이 열리면서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규모는 지금 단순히 숫자로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저도 그렇게밖에 추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시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폴란드 쪽에서도 얼마 전에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전시를 하고 여러 가지 수출 계약들을 또 따내고 이랬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쪽에 육군 지금 중심으로 해서 가장 세계에서 큰 규모의 방산 전시회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레퍼런스를 보여주고 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하면서 수출 계약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중소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 한 17개 정도의 기업이 지금 참가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소기업들은 뭐 풍산이라던가 비추로셀 그리고 이런 상장사 정도에서는 이 정도 기업들이 참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일단 중소기업관으로 참가해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방산 제품을 선보인다라고 했을 때 물론 대기업들에게서 먼저 수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시너지 효과를 같이 받으면서 K방산 프리미엄을 효과를 톡톡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 방산 규모가 연간 500조 원을 육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미국의 시장 진출을 하게 됐을 시에 또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충분한 상황이고요. 오늘자 풍산과 비츠로셀 등이 지금 이 전시회에 참가했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주들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가을 국내 증시 때이른 환파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속속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달 주요 방산주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지 디테일하게 투자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방산 업황은 좋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일단은 시장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개별 종목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속절없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기업이 좋고 업황이 좋다는 걸 알아도 절대 위로 끌어올려서 사지 않아요. 예전처럼요. 그렇다 보면은 밑에다 호가를 쌓아놓게 되고요. 매수 호가에 쌓여있는 호가들을 보고 개인들은 이제 레버리지나 신용, 미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정말로 내가 반대매매 전까지 몰린다. 코너와 핀치에 몰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반대 매매가 나가기 전에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사셨던 분들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참다 던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매수 호가에 많이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빼기 위해선 결국 시장가로 던지는 개인들의 투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개인들의 투매가 일정량 이상 나오고 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시장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주도로 상승 쪽으로 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황 자체는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별 5개 중에서 한 4개 정도는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업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 기업으로 갔을 때는 저는 좀 이제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 예전에는 약간 무기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할 때 소극적인 방어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당하는 이런 현재의 상황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더 이상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무기 도입이 아닌 적극적인 무기 도입으로 바뀌면서 더욱더 무기의 도입이 가속화가 되고 우리는 그런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도 수출길은 많이 열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 쪽으로 일단은 굉장히 좋은 쾌거를 이뤘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노르웨이라던가 이집트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향후에 다른 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까지도 손을 뻗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시장이 어려워지고 경기가 침체 상황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전 세계의 인프라 구축은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본업인 철도 부분에서도 이집트 수주 대규모로 일어났었고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본업과 방산 쪽이 둘 다 잘 되면서 시너지 효과 그리고 향후에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업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 속에서도 방산주들 오늘 관련 종목들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업황은 좋지만 시장이 먼저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 로템 꼽아주셨네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마켓 로드맵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